이 다채로운 장비들을 가지고 오늘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세코의 장현재 과장입니다. 오늘은 연천에 위치한 SOC 실증 연구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장소를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 코세코에서 다채로운 장비들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장비들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가지고 나온 장비들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KS100D 디지털 타입 햄머로 요즘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장비고요. 그 다음에 철근 탐사기 LR-G200 모델입니다. 이 모델도 가성비가 좋은 장비로 시장에서 반응이 제일 좋은 장비입니다. 다음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GSSI사의 스트러처 스캔 미니 LXT 모델이고요. 이 제품도 LR-G200 모델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A1040 미라 3D 모델도 가져왔습니다. 3D 모델로 한 번만 찍어서도 3D가 촬영이 되시고요. 콘크리트 내부의 균열이나 박리, 공급 같은 거를 탐사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들 콘크리트 단면 촬영이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이 장비는 요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대 6m의 깊이까지 콘크리트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현장에서 한번 실제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실 장비는 지아텍사의 엑셀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콘크리트의 부식도를 측정하는 모델이고요. 자연정의차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콘크리트의 균열폭을 측정하기 위해서 균열 게이지를 갖고 왔고요. 추가로 KS10X 균열 현미경을 가져왔습니다. 이 장비로 현장에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초음파 장비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갖고 온 장비는 A1410-84라는 모델이고요. 기존에 많이 설명드렸듯이 장비는 건식 탐촉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플런트나 그라인딩 작업 없이 바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초음파 장비 중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UK1401이라는 모델도 가져왔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건식 탐촉자를 똑같이 보유하고 있고 거리가 15cm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검사를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되실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오늘 이 장비들을 가지고 바로 뒤에 있는 현장에서 직접 장비들을 하나하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현장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장에 도착하셔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균열에 균열 게이지를 이제 갖다 대십니다. 갖다 대시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균열면에 균열 폭과 동일한 게이지 눈금을 확인하시고 눈금을 읽어서 균열면에 적어 주시던지 따로 수기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KS10X를 가지고 균열폭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X는 바로 이렇게 균열 면에다 갖다 대시고 육안으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균열 게이지보다는 0.1mm 단위의 눈금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균열 게이지보다 좀 더 정확한 균열 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미경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0.1mm 단위의 눈금들이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 한 칸이 지금 1mm고 요 한 칸 한 칸이 0.1mm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게이지에서 1.6mm 정도로 확인됐는데요. 이 균열 현미경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균열 폭을 측정하셔서 따로 수기로 적으시거나 이제 현장에 명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균열 폭을 측정한 이 포인트에 대해서 균열 깊이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K1401이라는 모델에 간단하게 균열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드가 있는데요. 날이 밝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설정에서 균열 깊이 측정 모드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초기에 균열이 없는 데서 초음파 값을 측정하고요. 그러면 초음파 값이 35.3 마이크로세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균열이 있는 데서 가운데다 놓고 초음파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60.1 마이크로세크가 나왔고, 현재 이 포인트의 균열 깊이는 103mm라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었을 때 64.3이 나왔고 113mm가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엔터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UK1401로 균열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UK1401 말고 A1410, 가장 기본적인 초음파 탐산기를 가지고 균열 깊이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탐산기는 TX와 RX 탐촉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균열 측정을 하실 때는 정확한 위치에 올려놓고 측정하는 게 중요하신데요. 그럴 때 이런 판을 만들어 갖고 와서 측정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균열이 없는 부분에 이제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을 할 수 있게 포인트를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균열을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할 수 있게 포인트를 하나 더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간격이 틀리지 않게 올바르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1410 모델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UK1401과 동일하게 균열 측정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먼저 균열이 없는 데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이 완료됐고요. 측정된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균열이 있는 데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열 측정한 결과 117.4로 아까 나왔던 116과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UK1401 모델과 A1410 모델 둘 다 TCTO 방식의 균열 깊이 측정하는 모드가 장비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균열 깊이가 계산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KS100D를 가지고 반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하실 때는 측정 대상 현장에 벽면에 이렇게 그리드판을 미리 만들어 오신 다음에 대놓고 측정을 하시거나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미리 2cm 간격의 그리드를 그려왔고요. 마킹이 끝났으면은 측정을 위해서 햄머를 세팅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전원을 켜고 측정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타격 횟수를 25회로 세팅해 놓고 각도는 수평 방향이기 때문에 0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재령 일수는 일단 오래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3001로 세팅을 하고요. 단위는 메가파스칼 단위로 나오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측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5번을 다 측정을 하면은 화면에는 25번의 타결값들이 다 나오고요. 그 위에 이제 평균 R값 그리고 강도 수정식을 통한 강도 환산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시고 바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셔서 첫 번째 타격을 하는 순간 이전 데이터는 저장이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마무리 하시려면은 왼쪽 아래 버튼을 눌러서 새 시리즈를 만들어 주시면 저장이 되시겠습니다. 네, 측정이 완료되면은 그 햄머에서 프린트를 날려보낼 수 있고요. 무선으로 연결된 프린트에서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프린트할 결과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프린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시작과 끝번호를 설정해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 양만큼만 프린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도 바로바로 프린트를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A141084 건식 탐촉자를 가지고 콘크리트의 초음파 측정을 해볼 겁니다. 흔히 사용하시는 초음파 탐촉자 방법으로는 TX단을 고정시켜 놓고 RX를 10cm씩 이동해 가면서 5번을 측정해서 초음파의 속도값을 산출해낸 다음에 강도를 환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일단 우선 표면에다가 10cm 간격으로 측정할 포인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균열 깊이 측정을 할 때 사용했던 그 그리드판이고요. 이렇게 제 10cm 간격으로 원형을 그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센터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어서 나머지 2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를 더 그려야 되네요. 예, 이렇게 마킹이 다 끝났으면은 장비를 가지고 실제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왼쪽에 이제 발진자, 소리가 나는 쪽이 발진자고 오른쪽에 본체 쪽이 수신자입니다. 발진자를 고정시켜 놓고 수신자를 10cm씩 이동해 가면서 총 5번 포인트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식 타입이다 보니까 젤을 바르지 않고도 바로바로 빠르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5번의 측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취득해 주시면 되겠고, 저장된 데이터는 나중에 PC로 옮기셔 가지고 그 강도 추정하는 테이블에 넣어놓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A141084를 가지고 콘크리트의 초음파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철근 탐사기를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철근 탐사기는 LR-G200하고 스트러처 스캡 미니 LXT 모델입니다. 이 모델 둘 다 이제 철근 탐사기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LR-G200은 자기 감응 방식의 철근 탐지기로서 최대 180mm까지 측정이 가능하십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100mm 정도까지 측정 가능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XT 모델은 레이더파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최대 60cm까지 가능하나 현장에서는 한 25cm 정도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조물은 벽면에 이제 약간 타공을 해가지고 철근이 좀 보이게끔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윗부분을 측정해서 실제 철근과 일치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R-G200 모델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실 때 모든 철근 탐사기가 동일합니다. 항상 떨어뜨려 가지고 고장내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꼭 스트랩을 손목에 걸어 놓고 그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전원을 켜주시면은 이제 모드가 나오시는데요. 일단 측정에 들어가셔서 가장 기본적인 모드를 선택해 주십니다. 퀵 스캔으로 하고 바로 스캔 눌러주시면은 초기에 이렇게 장비 자기 감은 방식의 철근 탐사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무조건 한 번씩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0점 조절인데요. 처음에 주변 1m 안쪽에 금속 물체가 없는 상태에서 장비를 허공에 띄워놓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캘리브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손에 반지나 시계를 차고 있지 않은 손으로 파지를 하신 다음에 허공에 띄워 놓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고정이 다 완료됐고요.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현장에 가시게 되면은 철근 배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축이나 세로축으로 배근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탐사기가 이렇게 지나갈 때 수직으로 배근된 철근을 찾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가로로 지나가는 철근을 타고 지나가게 되면은 결과값이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 도착하시면은 대략적인 배근 상태를 퀵스캔을 통해서 현장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직 철근을 먼저 체크해 놓으시고 수직 철근과 수직 철근을 피해서 수평 철근을 다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략적인 수직 철근과 수평 철근의 위치를 확인하셨으면은 수직 철근을 탐지하실 때는 수평 철근 사이에 위치하게끔 지나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장처럼 배근 간격이 좁아서 사이를 지나갈 수 없을 때는 대략적으로 가운데를 지나가게끔 측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파형 스캔을 통해서 실제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철근을 찾기 위해서 지나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46에서 48 정도 깊이의 간격은 120 간격의 철근 탐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측정하실 때 철근 바로 위에서 삑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철근을 지나가야지만 소리가 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자기 감은 방식 철근 탐사기의 측정 방식이 철근 신호가 세졌다가 약해졌을 때 이전에 철근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소리가 나는 지점이 철근이 위치가 아니라 그 전에 철근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소리가 났지만 뒤로 돌아가셔서 이쪽에 철근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LXT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장비는 GSSI사의 트럭터 스캔 미니 LXT 모델입니다. 동일하게 이 모델도 사용하시기 전에 스트랩을 착용하셔가지고 떨어뜨리지 않게 항상 주의를 해주시고요. LX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감은 방식과 다르게 유전율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LXT는 기본적으로 내장에 자동으로 유전율을 설정해 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측정을 해 주신 후
철근을 측정해 주신 후 자동 감도를 한번 해주시고 보정에 들어가서 자동 깊이를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유전율이 변경되면서 이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유전율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럼 맞춰진 유전율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쭉 측정이 되시고 이렇게 산 모양으로 나오는 지점이 철근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위치는 빨간색 레이저로 나오는 이 위치가 이 수직선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직진을 하셨다가 후진을 하시면서 철근의 위치를 마킹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직 철근이 끝났으면은 저장을 하고 수평 철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철근 동일한 방식으로 올려가며 측정이 가능하시고 자동 감도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동일하게 철근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쉽게 철근을 탐사하실 수 있는 장비가 LXT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존의 얕은 심도의 철근 탐사도 가능하지만 더 깊은 심도의 철근 탐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평평한 현장에서 백은도를 그려볼 수 있는 3D 스캔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LRG200과 LXT 모델로 백은도를 그려볼 겁니다. 저희가 미리 이렇게 그리드판을 붙여놨는데요. 그리드판의 규격은 60cm by 60cm, 5cm 간격으로 선이 그려져 있고요. 요걸 따라서 LRG200과 LXT 모델로 각각 측정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XT 모델로 먼저 측정 시작하겠습니다. 백은 스캔 모드로 들어가셔서 스캔을 시작하고요. 바로 이제 시작점에 위치시키고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철근이 걸렸고 이제 두 번째 철근까지 측정이 됐습니다. 60cm가 끝난 다음에 OK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서 Y축으로 한 번 더 측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이제 첫 번째 철근을 피해서 하단으로 길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한 개가 걸렸고요. 두 개까지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취소를 눌러서 데이터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측정은 이렇게 간단하게 X축 한 번과 Y축 한 번을 스캔을 해서 백은도를 그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들어있고요. 다음으로 LXT 모델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XT 모델로 이제 백은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백은도 그리드 자체가 GSSI에서 나눠주는 그리드라서요. 5cm 간격으로 이제 가로축으로 13번, 13번, 세로축으로 13번을 긁어갖고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측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캔 모드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리드 판이 화면에 나오시고요. 여기에 맞춰서 빨간 점에다가 장비를 위치시키고 측정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점에 위치시키고 삼 번까지 끝났으면은 14번부터는 Y축으로 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맞춰주시고 14 26
이렇게 측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격자 닫기를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은 마무리 됐고요. 요거를 이제 나중에 PC에서 확인해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3D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볼 텐데요. 철근 탐사기로 이제 측정을 했던 그 동일한 벽체입니다. 초음파로 측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리드를 좀 그려놨고요. 제일 먼저 미라를 가지고 현장에 측정하실 때에는 콘크리트의 그 초음파 속도 값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두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두께에 맞게 여러 번 찍어 가지고 초음파 속도 값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측정했을 때는 두께가 250mm로 나왔습니다. 그 250mm로 나오는지 한번 여러 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오토매틱 벨로티시를 ON으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이 백월 신호가 잡히고요. 이 백월 신호를 잡았을 때 이 심도가 246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246일 때 벨로시티는 2200으로 잡혀 있고요. 자동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2200으로 나왔고 몇 번 더 측정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측정했을 때는 2170, 똑같이 두께는 234.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측정해서 원하는 두께가 나오는 초음파 속도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측정해 봤을 때 나오는 값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현장에서는 2150에 초음파 속도 값을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철근 탐사기로 측정했을 때 철근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 이쪽에서 하나 지나가고 가로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수직 철근을 한번 이쪽에 있는 수직 철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한번 측정했을 때 요거 이렇게 백월 신호가 잡히고 그 위에 철근 신호가 잡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러 번 측정해도 동일한 위치에서 철근이 계속 잡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 철근을 측정하실 때 이렇게 측정하시는데 수평 철근을 측정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장비를 세워서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은 여기 표면에 조그맣게 철근이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미라를 가지고 이렇게 평면 했으면은 요 면적을 한번 찍어서 3D로 나오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러면은 지금 5cm 간격으로 그려져 있는 그리드를 가지고 3D로 한번 스캔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맨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값을 가지고 바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귀퉁이를 기준으로 측정을 해 주시는 게 낫고요. 귀퉁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쭉 갔다가 쭉 가면서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측정. 두 번째. 번째. 한 줄을 다 이동했으면은 커서를 이동해서 다시 아래 칸으로 세팅을 해놓고 측정을 합니다. 순서대로 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연태까지 찍었던 화면들을 한 번에 보시면서 결과를 확인하시면서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면을 측정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측정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PC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지아텍사의 엑셀 철근 부식도 측정 장비에 대해서 측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자연 전이차 방식으로 탐촉자 프로브와 이 본체는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고요. 서로는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장비는 이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이쪽 부분에 콘크리트 부분에 접지를 시킬 거고요. 접지 시킨 다음에 쭉 15cm 간격으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비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벽면에다가 그리드를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적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드를 다 그린 상태에서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포화 상태까지 수분을 적셔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무기로 충분한 물의 양을 뿌려 가지고 적셔 주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비 온 다음 날 측정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그리드를 그려놓은 현장에다가 물을 충분히 적셔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측정을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본체와 이 전극봉은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극봉에 접지를 위한 접지 케이블을 연장을 해 놨습니다. 일선을 통해서 접지를 면에다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전극봉 같은 경우에는 안에 용액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스폰지만 말라있지 않게 살짝만 도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측정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번거로운 세척 작업이나 물을 빼내는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접지를 하고 바로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지는 보시는 것과 같이 튀어나와 있는 철근을 접지해 주시면 되고요. 접지를 하고 일선이 모자르지 않게 풀어준 상태에서 측정을 하시면서 태블릿 화면에서 나오는 값을 확인하시고 안정화가 되면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태블릿 화면에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장비 커넥팅을 먼저 해주시고요.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포인트에서 장비를 측정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값이 마이너스 34까지 안정화가 되시는 걸 보시고 메저 버튼을 누르시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셔가지고 측정점을 누르시고 왼쪽 상단에 마이너스 29까지 값이 안정화 되는 걸 보시고 메저 버튼 누르시고 세이브. 다음 포인트 이동하셔서 값 보시고 메저 버튼 누르셔서 세이브. 이런 식으로 모든 포인트들을 전부 다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좌측 상단에 나오는 그 메저 측정 값이 안정화가 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까지 측정이 완료됐고요. 측정된 결과는 그리드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리드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부식도 분포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측정된 현장은 부식이 거의 진행되어 있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서머리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각각 포인트마다 그 결과값들이 몇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 버튼을 누르시면은 CSV나 PNG, PDF 파일로 내보내기도 가능하시고요. 내보낸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PC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현장에 나와서 저희가 코세코에서 추천드리는 장비들을 가지고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이 장비들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장비들과의 또 차이점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조금 더 편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겠다 싶은 장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코세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여기까지 장현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